안녕하십니까. 삼국유사 13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조정하겠습니다. 네, 강의 순서는 신라, 시조, 혁거세 왕, 그리고 김알지, 탈의왕 이렇게 두 부분인데, 신라, 시조, 혁거세 왕은 전번 시간에 중반부까지 했습니다만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시조, 혁거세 왕입니다. 진한지지 고유육촌, 진한의 땅에는 옛날에 6촌이 있었다. 1할 알천 양산촌, 첫 번째 알천 양산촌입니다. 알천은 지금 경주의 남천이고, 양산은 남산을 말합니다. 남금 담음사, 양산촌이 지금의 담음사의 남쪽에 있습니다. 장말 알평, 초강우 표암봉. 본장은 알평이고 처음에 표암봉으로 내려왔습니다. 알평이 신성한 땅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위 금량부 이시죠. 이분이 금량부의 이시 지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금량부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작은 그림인데, 여기에 북천이고 밑에 게 남천입니다. 남천 남쪽에, 이쪽이 금량부인데, 남천 남쪽과 남산의 그쪽 부분, 이게 바로 금량부입니다. 본조, 태조, 천복 5년 경자, 고려 태조, 천복 5년에 요 천복이라는 말은 중국의 후진의 고조 연호입니다. 천복 5년 경자년은 940년경인데 계명 중흥부, 이름을 중흥부로 고쳤다. 비잠, 동산, 비상, 동촌 속은, 비잠, 동산, 비상의 동쪽 마을이 여기에 속한다. 동산은 지금의 천북면입니다. 천북면 면소재지가 있는 곳이 바로 동산이인데, 거기가 바로 동산입니다. 중흥부입니다. 그래서 이시시조가 내려온 알평이 내려온 소금강산 표암봉입니다. 여기가 표암봉인데, 위치는 석탈의 왕릉의 서쪽이 바로 표암봉입니다. 2월 돌산 고흐촌, 두 번째 돌산 고흐천입니다. 고흐천은 남천 이남, 남천 서쪽 산 지역이 바로 고흐천입니다. 여기에 선도산이 있고 남천의 서쪽, 여기가 바로 고흐촌입니다. 장말 서불더리, 촌장은 서불더리입니다. 소강우 형산, 처음에 형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산은 바로 서형산, 선도산을 말합니다. 시위 사량부 정시조, 이분이 사량부의 정시의 시조입니다. 사량부의 양은 양독, 운도, 양을 발음할 적에 돌로 발음하고 옥작, 탁, 또한 탁도 역운도 역시 돌로 발음합니다. 금말 남산부, 구령벌, 마등호, 도북, 해덕 등 남촌 속은, 지금의 남산부로 구령벌, 마등호, 도북, 해덕 등의 남쪽 마을이 여기에 속하는데, 구령벌은 내남면 남쪽 지역의 그 울주시 두서면의 구량리입니다. 그러니까 내남면하고 울주군 경계지역에 있는 마을이 구량벌, 지금의 구량리로 마등호, 도북, 해덕 등도 다 두서면 구량리 근처에 있는 마을입니다. 선도산, 신라시대는 서형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위치는 경주시 선도 등의 중앙에 있는 산이 바로 서형산입니다. 3할 무산대수촌, 세 번째는 무산대수촌입니다. 장말 구레마, 촌장은 구레마인데 함께 구자를
짝부자를 써서 구렛마라고도 합니다. 초강우 이산, 처음에 이산으로 내려왔는데 일작개비산, 이산을 개비산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시위 점량부, 이분이 점량부 우모량부 손씨시죠. 점량부와 또는 모량부의 손씨시조입니다. 점량의 점을 탁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점량부는 지금 근천 지역에 여기가 바로 모량천인데 모량천 주위가 바로 모량리입니다. 모량의 모는 보리모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옛날에 보리가 잘 되었다라고 해서 모량리로 했는데 요 지역이 바로 모량부, 점량부입니다. 검은 장북부, 지금은 장북부인데 박곡촌 등 서촌석은 박곡촌 등 서쪽 마을이 여기에 속합니다. 즉 경주시 서면 지역이 바로 박곡천입니다. 4월 치산 진지촌, 네 번째는 치산 진지촌입니다. 일작 빈지, 우빈자, 우빙지, 진지촌을 빈지라고도 하고 빈자라고도 하고 빙지라고도 합니다. 장말 지백호, 혼장은 지백호인데 초강우 화산, 처음에 화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시위 본피부 최시조, 이분이 최시의 본피부 최시의 시조입니다. 금왈 통선부, 지금은 통선부라 하는데 랑산과 조예동 요 일대가 바로 본피부입니다. 지파 등 동남촌 속은 지파 등 동남쪽 마을이 여기에 속합니다. 지파는 내남면 상실리입니다. 치원 내 본피부 있냐? 최치원은 곧 본피부의 사람입니다. 금황룡사 남 미탄사 남 유고허, 지금의 황룡사 남쪽 미탄사의 앞쪽에 오래된 집이 바로 운시 최후 고택량, 여기가 바로 최치원의 옛날 집입니다. 태명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미탄사 삼청탑은 여기 바로 낭산에서 북쪽에 약간 우측 지역이 바로 미탄사가 있는데 경주시 낭산 서쪽입니다. 이 미탄사 앞쪽이 바로 최치원의 고택이라고 앞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월 금산가리촌, 금강산 백율사지 북산야, 다섯 번째 금산가리촌은 금강산 백율사의 북쪽 산지역입니다. 장왈 지타, 혼장은 지타라고 하는데 일작 지타, 공경할 지자 대신에 다만 지자를 써서 지타라고도 합니다. 초강우 명월산, 처음에 명월산으로 내려왔는데 시위 항기부, 우작 항기부 배시조, 이분이 항기부의 배시시조입니다. 이 한나라의 항기부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를 적에 한을 써서 항기부라고도 합니다. 금문 가덕부, 지금은 가덕부입니다. 상하서지, 내야 등 동촌속은 상서지, 하서지, 내야 등 동쪽 마을이 여기에 속합니다. 하서리는 내남면의 하서리를 말하고 지금의 내아리가 바로 내아입니다. 앞에 나오는 백율산은 경주시 소금강산 남서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소금강산이고 소금강산의 남쪽 여기가 백율사인데 백율사에 내려오는 전설은 이차돈이 법흥왕과 불교를 도입하고자 할 적에 순교를 했는데 이차돈의 목이 떨어져서 흰피가 솟아나서 머리가 떨어진 곳이 바로 백율사라고 합니다. 명월산은 경주시 보문동 북천 남쪽에 있는 이 산이 바로 명활산입니다. 6월 명활산 고야촌, 여섯 번째 명활산의 고야촌입니다.
장활 호진, 촌장은 호진이고 초강우 금강산, 처음에 금강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시위 섭비부 설시조, 이분이 섭비부의 시조 설시 시조입니다. 금 임천부, 무리촌, 인구묘촌, 굴곡, 일작, 갈곡 등 동북촌 속은 지금은 임천부인데 굴곡은 물천리의 동쪽 지역에 있는데 갈곡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 지역이 임천부입니다. 여기가 임천부입니다. 신라 육부가 고려 때 외곽으로 이동하였는데 이시의 금량부가 천북면의 중흥부로, 정시의 사령부가 해남면의 남산부로, 손시의 모량부가 서면의 장복부로, 최씨의 본피부가 흥선부로, 최씨의 항기부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신라 시대 북천과 남천 사이에 있는 귀족들의 중심지가 외곽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라 때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신라 귀족의 힘을 제압하기 위해서 중심부를 이동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상문, 타, 육부지조 위의 글을 살펴보면은 육부의 시조들은 사계 종천 이강 전부 다 하늘로부터 내려간 것 같습니다. 노래왕 9년시 개6부명 노래왕 9년 AD 32년에 육부의 이름을 고쳤습니다. 우사육성 또 6성을 주었으며 금속 중흥부 위모, 장복부 위부, 임천부 위자, 가덕부 위녀, 기실미상. 중흥부는 어머니이고 장복부는 아버지이고 임천부는 자식이며 가덕부는 딸이다. 이 말은 부의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서 가족의 이름을 칭호를 써서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흥부를 뭐라 하고 장복부를 뭐라 하고 임천부를 아들이라 하고 가덕부를 여라 해서 가족의 칭호를 써서 이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육성의 사용은 노래왕 9년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용한 것은 진흥왕 중반기 이후입니다. 진흥왕 순수비에도 성은 나와 있지 않고 이름만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육성의 사용은 진흥왕 이후 통일 신라 시대에 본격적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 시조 혁거세왕 탄생근국입니다. 전한 기절 원년 임자, 전한의 선제 원년 BC 69년에 보본은 금원년, 후한 상제 원년 AD 25년, 우운 근원 3년 등 무제 근원 3년 BC 138년 등은 모두 다 틀렸다. 선제 원년 임자년 3월 초하루에 육부족 각솔자제 구해의 알천안상 육부의 시조들이 자제를 거느리고 알천 뚝 위에서 함께 모여서 의논할 때 아베상 무군주, 임리정민, 민계방일, 자정소욕 우리들은 위로는 임금이 없어서 정민은 백성을 말하는데 백성을 다스릴 군주가 없어서 백성들 모두 방종하고 안일하며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므로 합명유덕인 위지군주 입방설도호 합은 어찌하여 뭐뭐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서사입니다. 덕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군주로 삼아 나라를 세우고 덕을 정하지 않는가. 즉 덕 있는 사람을 찾아서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건설하고 덕을 정해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시성고 남망 이때 높은 데에 올라가서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의 아래쪽 낮은 우물의 가에 이어 정광수지
번갯빛과 같은 이상한 기운이 수직으로 땅에 드리워져 유일백마 괴배지상 흰말 한 마리가 다리를 굽혀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신금지 찾아가서 살펴보니 유일자란 자줏빛 알 하나가 있어 이룬 청대란 푸른 큰 알이라고도 합니다. 막연인 장시상천 시자는 말울 시자입니다. 말이 사람을 보자 길게 울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기란득 동남 그 알을 떼어서 사내 아이를 얻었는데 형이 단미 형상과 모습이 단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경이지 경이롭고 신이하여 요거 동천의 목욕을 시키니 동천사 제3해야 북 동천사는 사내들의 북쪽에 있습니다. 신생광채 신체에서 광채가 나고 오수철무 새와 짐승이 춤을 추면서 따라오니 천지진동 하늘과 땅이 진동하였으며 1월 청명 해와 달이 맑고 밝았다. 인명 혁거세왕 그로 인하여 혁거세왕이라고 불렀다. 즉 달이 맑고 밝아서 빛날 혁자를 써서 혁거세왕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대향 언냐 나라의 사람들 말에 폭작 불군의 왕 불군에는 세상을 밝게 다스린다는 뜻으로 세상을 밝게 다스리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은광명 이세와 빛이라는 말은 밝게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으로 설자운 해설하는 사람들은 서술성모지 도탄냐 이분은 서술성모에 의해서 탄생한 분이다. 즉 흑것의 어머니가 서술성모라는 말입니다. 서술성모는 농경신으로 불교와 융합하면서 관음신앙으로 발전한 신을 말합니다. 고중하인 찬선도성모 중국 사람들이 선도성모를 찬양할 적에 선도성모는 지신인 산신으로 신의 아들을 낳는다고 합니다. 유신현조 광지어시야 어진 사람을 임신하여 나라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내지계령 현서 산 알령 상스러운 계령이 나타나서 알령을 낳았는데 우언 집이 서술성모지 서현냐 서술성모가 변신한 것이 아니겠는가. 계령이 알령을 낳은 것은 이 계령이 서술성모의 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호 거설한 설은 금고 설자입니다. 한은 너나라 서울 한자입니다. 왕호를 거설한이라고 불렀습니다. 폭작 거서간 또는 거서간이라고도 하는데 초계구 지시 처음 입을 열 적에 자칭운 알지 거서간 일기 스스로 말하기를 알지 거서간 하고 한 번에 일어났다. 인기언칭냐 그래서 그 말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후위 왕자지 존호 이후에 왕의 존호로서 불렀습니다. 혁것의 탄생 신화는 삼국유사에도 나오고 삼국사기 그리고 태백일사에도 나오는데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는 나정숲에서 백마와 같이 있는 알에서 육부시조가 알을 깨어서 탄생했다고 삼국유사에서는 이야기하고 삼국유사기에서도 보허 촌장 서벌공이 알을 발견하여 깨어 탄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백일사는 혁거세의 어머니 하소 부인이 북부여 능강을 출발해서 하소 부인은 고등막 당군의 딸인데 남편 없이 임신을 하여
핍박하는 눈을 피해서 북부의 눈강으로부터 출발해서 동부의 옥저에서 배를 타고 신라 나정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나차 소벌공이라는 사람이 양육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책에서 나오는 신화의 의미는 천신사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빚으로 박혁거세가 탄생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백만은 바로 북방 김한민족, 박혁거세가 김한민족 출신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태백일사에서는 고조선 계통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평과 소벌공으로 대표되는 이전의 강력한 집단이 박혁거세를 탄생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태백일사의 파서부인은 자기 고향인 북부를 출발해서 흥룡강의 지류인 눈강을 출발해서 함경북도 동옥저로 와서 동옥저에서 배를 타고 사로국의 나정에 도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글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혁거세가 태어난 나정입니다. 나정이 정부에서 2005년 발굴을 했는데 이렇게 팔각 형태의 집터가 나왔고, 처음에 나정이라 운물터에는 운물 흔적이 없고, 거기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운물이 있는데, 운물의 밑바닥에는 자갈이 깔려져 있는 걸로 봐서 여기가 바로 나정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나정은 남해왕 3년 AD 6년경에 그 당시에 이런 형태의 신전을 건립했는데, 그 당시의 모습으로 나정을 가상복원한 모습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소지영 9년경 487년경에 이 나정을 해체하고 나정을 메우고 나정이 있던 자리에 숯을 넣어서 잡신이 붙지 못하도록 하여 이렇게 팔각신전을 복원하였는데, 이 가상복원 모습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박혁거세의 어머니인 파소부인의 사당이 선도산 정상에 성모사라는 사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바로 여기 선도산 정상에 있는 성모사가 바로 이 성모사, 이 그림입니다. 시인 쟁하왈, 그때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축하하면서 금천자 이강, 지금 천자가 이미 내려왔는데 의멱 유덕녀 군배지, 덕이 있는 여자를 찾아서 왕의 배필로 삼아야 한다. 지일 사량리 알평정, 이때 사량리의 알령정가에 유계룡현 현이 자협 탄생 동력 알령정을 아리령정이라고도 합니다. 아리령정에서 계룡이 나타나서 계룡의 옆구리에서 여자아이가 탄생했습니다. 이룬 용현사 또는 용이 죽자 이부기 복득지, 용의 배를 갈라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형수령, 모습과 용모가 얼굴이 매우 아름다웠으며 연이 순이 개취, 그러나 입술은 닭의 부리를 하였습니다. 장려그 월성 북촌, 월성 북쪽에 있는 내과에서 목욕을 시켜 빛이 발라 그 부리가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바로 알령정입니다. 알령정은 오령 인근 순덕정 근처에 있습니다. 이 순덕정은 흑것의 추모 사당인데, 이 순덕전 근처에 알령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알령정입니다. 인명 기천, 발천, 그로 인해서 그 내를 발천이라고 합니다. 영궁실로 남산서록, 상기설록자입니다. 남산의 서쪽 상기석에 궁실을 짓고 금창림사, 지금의 창림사입니다. 공양 이성아, 두 성인 아이를 떨어 길러 남이 난생, 남자아이는 알로서 태어났으므로 알여호, 호박과 같은 알로서 태어났으므로 강인이
호의박, 호인성박, 바가지를 박이라 함으로써 박을 성으로 하였습니다. 여의소출정 명명지, 여자는 운물에서 태어났으므로 운물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이성년 지 13세, 두 성인이 13세에 이르러 이어봉 원년 갑자, 중국 전한 조선제 BC 57년에 남립위황, 남자는 왕이 되고 잉이여위후, 여자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국호 스라벌 우서벌, 나라 이름은 스라벌이고 또 서벌이라고도 합니다. 금속훈 경자운 서벌, 경자라는 것은 서벌이기도 합니다. 2차 고야, 그래서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혹운사라, 혹사라라고도 하고 또 우산호, 산호라고도 합니다. 초왕후생 개정, 처음에 왕후가 개정에서 태어났으므로 혹은 계림국, 그래서 혹계림국이라고도 합니다. 이기 계령 현서야, 그 계령은 상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서 일설에 탈해왕시 덕 김알지, 탈해왕 때 김알지를 얻었는데 이 계명의 임중, 계림에서 닭이 울어서 내 개국 호위 계림, 나라 이름을 고쳐서 계림이라고 불렀습니다. 후세 수정 신라지호, 후세에 드디어 신라라고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이국 61년,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 만에 광성우천, 왕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7일 후 유체 산락우지, 7일 뒤에 그 유체가 땅에 떨어져서 흩어졌는데 우역운망, 왕비도 또한 곧 죽었습니다. 국인욕 합의 장지, 나라의 사람들이 합장하려고 하였는데 유대사 축금, 큰 뱀이 합장을 못하게 하여 각장 오체비 오릉, 각각의 신체 5을 각각 장사 지냈는데 오릉이라고 합니다. 역명사릉, 또한 사릉이라고도 합니다. 담음사 국능시야, 담음사의 북쪽에 있는 능입니다. 태자 남해왕 예위, 태자 남해왕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박역거세 사후 신하는 혁거세가 승천하였다는 것은 강림하기 전의 세계로 희귀하여 영원히 활동한다. 다시 신에서 와서 다시 신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말하고 7일 뒤 죽은 몸뚱이가 떨어졌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말하며 영혼은 천상의 세계로 육체는 땅에 묻혔다는 의미입니다. 큰 뱀이 나타나 방해하여 오체를 각각 장사 지냈다는 말은 이 오체는 오곡을 의미하며 큰 뱀은 용과 같이 물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즉 다산 풍요의 소망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릉 즉 사릉은 남천 하류 남쪽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릉입니다. 박혁거세 건국주도세력, 박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하게 된 것은 박혁거세의 고조선계와 이미 박혁거세가 나정에 도착하기 이전에 그 인근의 알령으로 대표되는 집단과 결혼 동맹을 통해서 육부 세력을 통합해 고대 국가를 건설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고대 국가를 건설한 그 유적이 바로 경주시 조양동 유적입니다. 80년대 초에 발굴하여 보니 철제, 마구, 농기구, 토기 등 우수한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었습니다. 그래서 박혁거세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육부 세력을 통합해서 고대 국가를 건설했다는 그 유물이 바로 조양동에서 대량 출토되어서 고대 국가 건설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혁거의 건국 시기에 토기와 제갈, 그 다음에 이 농기구, 무기류, 또 옥, 한나라의 동경 등이 조양동 유적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박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할 당시에 상당히 우수한 문화를 축적한 상태에서 건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알지입니다. 김알지 탈해왕대 영평 3년 경신 중국 후한 명제 연호입니다. 연후 60년인데 일운 중원 6년 후한 강무제 6년 5이 설리인 것이다. 중원진 2년 2이 중원진 2년은 암나라의 광무제 연호입니다. 8월 4일 호공야행 월성설이 4월 8일에 호공이 밤에 월성으로 야행을 하는데 견 대광명의 지림중 지림숲에서 커다란 밝은 빛이 유자운 정천 자줏빛 구름이 하늘로부터 수지 땅으로 뻗었습니다. 지림을 계림이라고도 합니다. 운중유 황금계 구름 속에서 황금 괴짝이 있었는데 개의 수지 그 괴짝이 나무 가지에 걸려서 왕자 괴출 괴짝으로부터 흰 빛이 나타나 역유자 계명의 수하 흰 닭이 숲을 아래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상문 어완 이런 상황을 왕이 듣고 가행기림 그 숲으로 행차를 했는데 대괴유 동남 그 괴짝을 여니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와, 이 적기 누워있다가 바로 일어나면서 혁거세 지 고사 혁거세의 고사와 같이 고인기언 그 말로 인하여 이 알지 명지 알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알지 즉 향은 소아지 칭야 알지는 방언으로 어린 아이를 칭하는 말입니다. 호재 황걸 아이를 안고 궁궐로 돌아오니 조수 상수 새와 짐승이 들어 따르며 기약창창 뒷북에 뛰며 너울너울 춤을 추었습니다. 왕택 길일 왕이 길이를 택하여 책이태자 태자로 책봉하고 우양고 아사에게 왕위를 양보하였으며 불적 왕에 즉위하지 않았습니다. 인금계 이출 금계로부터 나와서 성을 김씨로 하였습니다. 알지생 열한 알지가 열한을 낳았고 한생아도 열한이 아도를 낳았으며 도생수류 아도가 수류를 낳았고 유생욱부 수류가 uk부를 낳았으며 구생구도 uk부가 구도를 낳았습니다. 일작구도 짝구와 칼도자를 써서 구도라고도 합니다. 도생미추 구도가 미추를 낳았으며 추적왕이 미추가 곧 왕이 되었습니다. 신라김씨 알지시 신라김씨는 알지로부터 시작됩니다. 문무왕 비문에 후부 김일제의 7대 손이 성한왕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문무왕의 15대조가 열한 성한으로 열한이 김씨의 시조이며 김알지는 가공의 인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알지 탄생지 계림숲입니다. 위치는 경주시 교동 첨성대 남쪽 알천 일대입니다. 탄생을 기념하는 비각이 있고 여기가 바로 계림숲입니다. 김씨 이조를 중국 한서의 김일제전에 보면은 풍로의 효도왕과 알씨 왕비 사이에서 김일제와 김일제의 동생 김윤이 태어났는데 김일제가 바로 김씨의 지조이고
김유는 김수로의 시조라는 설도 있습니다. 중국 김밀제의 비석 및 석상입니다. 김밀제의 비석이 중국 서안에 있고 석상은 바로 감숙성 무의 지역에 있습니다. 김밀제에 대해서 이야기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김밀제는 무제의 마부로서 그 당시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반란을 진압한 공로로서 투라는 직책을 받아서 한둥숭에서 그 흉노적의 무리를 이끌고 살았던 분이 바로 김밀제입니다. 이분이 바로 김씨의 시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상 박혁거세와 김알지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